세바시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월드 제너레이션 1세대입니다. 제가 대학 막 갔을 때 세계여행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이라는 걸 시작해봤고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지난 16년 동안 해외 곳곳을 다니면서 일하다가 들어왔습니다. 1년에 한 120일 정도 출장을 다녔고요. 그리고 보이시는 건 제 보딩 패스입니다. 한 8cm 정도 되는데요. 세보니까 1000장을 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120일 정도 10여 년을 다니면서 유엔의 여권을 가지고 세상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쩌다 보면 보딩 패스가 수천 장입니다. 두 가지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는 2013년 팔레스타인입니다. 저는 세계은행 팔레스타인 부대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마스라는 정권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과 가자 하마스가 매우 심한 폭격을 주고받았고요. 그 뒤로 세계은행과 함께 국제사회가 가자 지구 복구 사업을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세계은행 간부로서 제가 그 중심에 서서 가자 지역의 복구를 사업을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폐허가 된 땅에서 제가 이 여아이를 만났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두려워하고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쳐다보던 저의 눈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08년 코소보입니다. 코소보란 나라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발칸반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크로에이시아, 이 지역입니다. 2008년 저는 유고슬라비아라는 연방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연맹이 그 인종차별 또는 인종학살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서 유고슬라비아를 5개, 6개 나라로 분리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하고 있었고요. 인구 200만 정도 되는 코소보란 나라를 독립시키는 과정에 제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주대학교에서 통일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답을 못 찾아서 이러고 있지만 나라를 쪼개는 방법은 제가 압니다. 쪼개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10여 년 동안의 투쟁과 노력 끝에 독립을 얻었을 때 2008년 유엔 총회로부터 독립국 지위를 얻었을 때 수도인 프리시티나에서 저 뉴본이라는 팻말을 세우고 그 국민들이 환호하던 장면입니다. 제가 그 광장에 있을 수 있었고요. 국가를 새롭게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을 보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첫째는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어떤 국가가 좋은 국가일까?입니다. 실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 강연의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국가에서 과연 내가 열심히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국가가 좋은 국가일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사는 그 열심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좋은 국가를 원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지울 수 없는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조건은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이란 단어를 더 이상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세계은행에서 했던 업을 국제개발이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Development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난한 나라들, 소득이 낮은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네들의 삶을 조금 더 낮게 발전,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돈도 지원해주고 정책도 자문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서남아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중동의 예루살렘,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동구권 이런 나라들에서 살면서 그네들의 삶을 바라보고 저의 손을 얹어서 어떻게 하면 그네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인도 경쟁력위원회 위원장 아밋 카푸라는 분이 한 얘기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있는 인간의 삶은 싸구려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듣기 거북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개발 현장을 직접 다녀고 온 사람으로서 이 말이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존이라는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그 엄중한 굴레 안에서 개인의 존엄은 공허한 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일까요?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생존이란 단어를 고민해 보지 않은 분이 있을까요? 우리 젊은이들의 기대소득이 우리 부모님들의 기대소득보다 낮아지는 첫 세대가 된다고 하고, 들리는 소리가 하나도 좋은 게 없이 정말 누가 그렇듯이 팽창사회가 아닌 숙축사회, 쪼그라드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한 번쯤은 의자 뺏기 놀이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의자가 있다가 한 바퀴 노래를 부르면서 의자가 하나씩 하나씩 없어집니다. 그리고 의자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게임에서 나가게 되죠. 어찌 보면 저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가 의자 뺏기 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하나만큼은 절대로 뺏길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의자 뺏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존이 힘들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국가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좋은 국가란 이런 상황에서 그저 의자 뺏기 놀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게 좋은 국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국가는 의자 뺏기 놀이를 멈추고 의자를 하나씩 하나씩 더하는 의자 더하기 놀이를 하도록 국민들에게 이런 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가 저는 좋은 국가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일까요? 생존만 되면 다 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 그룹의 국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들, 카타르, 마카오, 싱가포르들입니다. 이런 나라들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3배, 4배, 5배입니다. 우리가 5,000원짜리 된장찌개를 먹을 때 그 사람들은 15,000원, 20,000원짜리 먹을 수 있는 그만한 국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국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캐나다, 호주, 미국입니다. 여러분들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부자인 나라와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설문으로. 왜일까요? 이민이라는 큰 결정을 할 바에 가장 좋은 나라, 가장 부자인 나라 가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이 두 나라가 다를까요? 우리가 이민 가고 싶지 않은 부자인 나라에서 빠져 있는 게 과연 뭘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저는 그것을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격. 나무 목자에 곧게 뻗을다 할 때 각자를 쓴 나무가 곱게 높이 뻗었다 할 때 쓰는 이 격인데요. 우리 사회가 힘들어하는 그리고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저는 이 격을 갖추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격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를 힘들어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맞습니다. 생존의 문제 심각한 거 저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보고 힘들어하는 그 기저에는
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소수의 인싸만이 대접받는 사회. 그렇죠? 정규직이 아니면 부모님한테 저 직장 얻었어요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 몇몇밖에 안 되는 중심을 놓고 맹렬하게 달려들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남는 사람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저는 이런 사회들은 격이 있는 사회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민 가고 싶어하는 저런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나라들은 각자 각자의 삶, 각자 각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멋진 모자이크를 이루어 나가는 모자이크 같은 나라. 여러분이 선진국을 여행할 때 느끼는 그런 평안함과 안정감의 핵심이 바로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습니다. 세계 190개 나라 중에 경제로 치면 12번째 대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이유에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격의 문제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의 그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저 아이는 못 산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실은 그거보다 더 우리의 측은지심을 불어일으키는 것은 저 아이가 누리지 못하는 인간으로서의 격입니다. 폭풍, 폭동, 전쟁, 폭격, 피난, 이런 단어들에서 갖고 오는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격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들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격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어 하는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고백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은 굉장히 저도 여러분 한동안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거칠고 소위 격 떨어지는 일도 서슴지 않게 했었고 그래봤던 사람임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적인 삶을 계속 살아보니까요, 그리고 그 극에 달아보니까요,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변이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진정한 개인주의자라면요, 이런 감정을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할 때 그 조건은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격을 누릴 때 내가 편해질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격을 우리가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격을 올릴 수 있는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있는 자리를 흐트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파격입니다. 자, 파격의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IT 대학교 여러분 다 아시죠? 다들 가보고 싶으시고, 여러분 자제분들 MIT 가시면 아마 잔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할 것 같은데요. 그 대학,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는 그런 대학에 미디어 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일관계로 여러 번 갔다 오고요. 저 같은 문송인데요, 저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미디어 랩을 다니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인데요, 알파벳이 뒤집혀 있습니다. MIT 미디어 랩에서 매년 전 세계의 가장 특출한 사람들을 뽑아서 주는 상입니다. 이 영어를 읽어보면 disobedience, 해석하면 불순종, 반항, 저항, 뭐 이런 뜻입니다. 한국어로 하면 MIT가 주는 불순종상입니다. 이 disobedience는 이 MIT 미디어 랩 대표 사무실에 크게 걸려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분들이 2017년 수상자였습니다. 자, 수상 제목이 뭐였을까요? 다름 아닌 미투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 생각하시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파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기 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파격이고요. 그런 용기가 우리 사회에 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제목 열심히 산다는 게 지겨운 여러분들께였습니다. 왜 열심히 살아라는 말이 이렇게 더 이상 울림이 없으십니까?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성실, 근면 이런 쪽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대한민국 월드 제너레이션 1세대로서 대한민국이 만든 첫 열매를 따먹고 해외에 나가서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느끼고 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얻은 결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더 이상 열심히 산다는 말의 핵심이 성실과 근면이 돼서는 안 된다. 게다가 그 열심히 산다는 것의 핵심이 의자 뺏기를 위한 열심, 남은 어때도 관계없이 나 하나, 내 가족만 지키면 된다라는 성실과 근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왔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저 같은 월드 제너레이션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정말 성실과 근면이 아닌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감각 그리고 새로운 목소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의 핵심은 품격 있는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품격 있는 생존을 만드는 국가가 좋은 국가이고요. 품격 있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자기 있는 자리를 흐트리는 시민들이 저는 좋은 국가를 만드는 시민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살지 말란 말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 남이 못 들어오게 열심히 성실과 근면으로 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느낀 것처럼 결국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품격 있는 생존을 위해서 있는 자리를 흐트리고 내 옆에 사람도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놓고 이거는 아니지 않아 라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미투 운동처럼 얘기하는 그런 용기 있는 시민들이 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새로운 월드 제너레이션 코리안이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담론이고 품격과 생존, 품격 있는 생존이 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에 나온 사람들 다 아실 겁니다.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님, BTS, 손흥민 선수, 김연아 선수, 류현진 선수 여러분 월드 제너레이션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이스링크 하나 변변이 없는 나라에 어떻게 김연아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 국민으로서의 우리는 월드 제너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에 나가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세계에 나가서 떳떳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한 핵심은 저는 품격 있는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